강아지가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쓰러져서 왔어요.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담낭이 터져서 담즙이 다 복강 안에 새서 안락사 시키는 아이였어요. 바로 이틀 전에요. 다른 병원에 또 열심히 다녔대요. 근데 심장병 심한데요? 선생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다. 그래서 혹시 청진은 하셨냐? 청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. 뭐 괜찮아요. 뭐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일까?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안 한다? 그럼 조금 걸르시는 게 좋고, 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새 동물병원이 되게 많잖아요. 너무 맞아. 네. 뭐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좋은 동물병원은 뭘까요? 제가 생각하는 병원은 사실 진단을 잘하고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 좋은 동물병원이라고 생각해요. 이건 수의사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 뭘 보고 병원을 고르면 만족할 만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보호자분들도 우리 아이가 정말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잘 되고 잘 회복하고 이제 그러면 일단은 좋은 병원으로 보시면 되겠죠.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분들이 사실은 이 수의사가 진료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는 잘 구분을 못 하세요.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.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체크를 하시는 부분이 친절한가, 싼가, 과잉 진료 없이 하시는가. 대부분 이제 병원들 후기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 병원은 친절해요. 여기는 과잉 진료가 없어요. 여기는 뭐 이래요. 뭐 이런 내용을 하시는데 뭐 정말 진료를 너무 잘해요. 뭐 정확한 진단을 해요.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 친절하고 과잉 진료 없는 병원인데 오진인 경우가 너무 많죠.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 많은 정보나 이렇게 좋은 병원을 고르는 팁을 좀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런 수의사한테 진단을 받는 게 좋다라는 그런 좀 기준이 있을까요? 저는 사실 좀 친절하진 않더라도 환자를 조금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수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다 같이 고민하고 그거를 조금 심각하게 보려고 하고 찾아와 주시려고 하는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그 과잉 진료라는 말이 이게 그 수의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. 게 있을 수 있는 걸까요? 과잉 진료란 말은 사실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과잉 진료라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. 동물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수의사들은 이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검사라는 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아픈지를 알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든 검사들이 필요해요. 어느 한 가지만 빼고서도 이게 무슨 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모든 검사를 종합해서 여기가 아프구나 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래야 정확하게 치료법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검사들이 필요한데 대부분 이제 보호자분들은 비용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너무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이거는 또 문제가 없네? 요것도 문제가 없네? 이것도 문제가 없네? 이게 문제였네 라고 도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도 필요한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건데 아니 이거 정상인데 왜 검사했냐? 과잉 진료를 한 거 아니냐? 이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검사 다 해줬더니 과잉 진료라는 말 들으면 좀 너무 속상해요. 네. 그리고 그렇잖아요.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동물은 말도 못 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수의사들은 한 번에 또 빨리 알아봐 주셔야 되잖아요. 왜냐면 뭐 며칠 뒤에 이 검사 할 거니까 또 오세요. 며칠 뒤에 또 이 검사 할 거니까 오세요 하면 보호자분도 힘드니까, 그리고 아이도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진단을 내리려면 한 번에 검사를 다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당연히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멀쩡한데 괜히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원장님은 환자 오면 뭘 중점적으로 많이 보호자한테 물어보세요? 일단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지, 접종이라든가 예방관리는 잘 하고 계셨는지, 이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물어보죠. 최근에 건강검진을 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뭔가 급성으로 아픈 거고요. 몇 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했어. 근데 애가 아파서 왔어.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. 그냥 구토설사가 왔는데 이게 정말 구토설사일까? 혹시 신장이 망가져서 그런 건 아닐까? 아니면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? 아니면 암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? 그런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려면 이제 단순히 혈액 검사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초음파도 봐야 됩니다. 무슨 검사도 해야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주기적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던 아이들은 크게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세요. 근데
병원을 정말 몇 년 만에 오신 분이다. 그러면 당연히 검사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 비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건강검진을 해보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수의사분들의 말은 좀 듣는 게 좋은 것같아요. 좋은 선생님이에요. 그동안 건강검진을 안 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좋으신 분인 거지. 뭐 괜찮아요, 뭐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이 좋은 분일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인 거죠. 근데 대부분은 이제 보호자분이 괜찮아요, 뭐 지켜보세요 하는 선생님을 좋아한단 말이죠. 그게 문제인 거예요. 그 당시는 당연히 좋아요. 돈도 안 들어가고 좋으니까. 근데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됐을 때는 다 땅을 치고 후회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. 맞아. 저도 원장님이 저희 강아지 건강검진 해주셨잖아요. 그 전에는 동물병원 다니면서 건강검진 해보라는 말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. 그냥 아플 때만 가서 이건 뭐 이것 때문에 아픈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지. 그래서 전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했었는데 이게 안정이 또 나왔어요. 맞아요. 원장이 아니었으면 아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. 그렇죠. 모르고 이제 나중에 뭐 담낭이 터지거나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한 이틀 전에 강아지가 갑자기 멀쩡하던 애가 쓰러져서 왔어요. 토하다가 쓰러졌대요. 근데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담낭이 터져서 담즙이 다 복강 안에 새서 복막염이 심하게 일어났었고 다발성 장기부전이 와 있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안락사 시킨 아이였어요. 바로 이틀 전에요. 그래서 건강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 한 2, 3년 동안 안 하신 분들 계시면 건강검진 한번 꼭 해보세요. 늘상 얘기를 해요. 그러다가 정말 해서 우연히 암이 발견되는 아이도 있고 진짜 건강하면 보호자분한테 말씀드려요. 얘 너무 건강하니까 1년 뒤에 한 번 또 하시면 되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리고 좋은 병원 고르는 팁 하나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의 신체 검사를 꼼꼼하게 하느냐. 눈, 귀, 이빨, 그 다음에 이런 림프절 같은 거가 부어있는지 비만한지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만져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청진을 하고 계시냐 꼭 아이를 청진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심장병 같은 경우는 청진을 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. 심장병이 있는지 없는지. 근데 청진조차 안 한다? 그러면 조금 걸르시는 게 좋고 병원에 갔는데 그냥 아이에 대해서 이것저것 자세하게 안 물어보고 그냥 대충 몇 마디만 물어보고 치료를 바로 하시는 분도 또 걸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의사 선생님이 조금 귀찮으릴 만큼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꼼꼼하게 막 체크하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진료에 진심인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청진기 되면 소리 아래 소리 다 들려요? 심장 소리나 호흡 소리나 이런 건 잘 들리죠. 심장병이 없는 아이들은 이렇게 럽덥해서 우리 왜 심장 이렇게 뛰는 것처럼 똑같이 들리고요. 심장병이 있는 애들은 그 중간에 쉬 하고 피가 새는 소리가 들려요. 그래서 청진을 하고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진짜 저희 병원에 또 많이 오는 애들 중에 다른 병원에 또 열심히 다녔대요. 근데 애가 갑자기 응급으로 왔어. 심장병 중기야. 근데 심장병 심한데요? 그랬더니 아니 다른 병원에 계속 다녔는데 선생님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다. 그래서 혹시 청진은 하셨냐? 청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다.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청진이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. 가장 기본이 돈도 안 들고 청진은 그냥 청진기 꽂고 애기 심장 소리 들어주면 되는 거고 뭐 1, 2분 만에 끝나는 거고 비용도 거의 들지도 않는 거고 그런데 손쉽게 아이의 그 심장 상태나 호흡 상태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. 만약에 내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. 근데 의사 선생님이 좀 꼼꼼하게 안 봐주려고 해.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요청하셔도 돼요. 청진 좀 해주세요. 그럼 다 해주십니다. 그러면 이제 다니던 그 병원이 진짜 좋은 병원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 정기적으로 꼭 해야 된 것들을 챙겨주시는지. 피부병 때문에 매일 병원에 가요.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는 병원이야. 근데 몇 년을 다녔는데 건강검진 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. 스케일링 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. 그게 과연 좋은 병원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검사 없이는 정확한 진단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를 정말 좀 너무 부족하게 하는 경우. 이 환자는 이거를 꼭 체크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혼을 내거든요. 너가 이것만 보고 어떻게 이 환자를 평가를 하니?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수의사는요 다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하고요. 근데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환자를 받고 얼마나 다양한 케이스를 봤냐에 따라서 이 검사하는 폭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암 환자, 그 다음에 심각한 심장병 환자, 신장이 많이 망가진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정말 치가 떨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중요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.
그럼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피해야 하는 병원 요소들을 많이 알려주셨잖아요. 네.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병원이 그런 요소들에 적용이 된다면 병원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? 옮기시는 게 좋죠. 안 그러면 이 병원 너무 마음에 들어. 이 선생님도 너무 좋아. 근데 이런 걸 안 하고 안 해주죠. 그러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. 원장님 저 애기 건강검진 좀 해주세요. 원장님 저 애기 초음파도 좀 봐주세요. 뭐 이빨도 좀 봐주세요. 청진 좀 해주세요. 뭐 이렇게 보호자분이 요청해 주시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다 해주십니다. 근데 그걸 원래 이제 보호자가 요청하기 전에 그렇죠. 확인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. 아. 근데 이제 안 그러는 병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.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이 잘 해주는 곳인지 걱정이 되는 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우리 아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체크해야 될 것들을 꼭 체크하고 계시는지 그거를 조금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월 금방 가거든요. 아이가 벌써 뭐 10살, 11살이 넘어갔는데 한국 병원만 다닌다. 근데 건강검진을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다. 의사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도 이 아이를 너무 자주 보다 보니 그거를 얘기한다는 걸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보호자분들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좀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